2017년 11월 15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은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곳에서 공개된 한 점의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푸른색 로브를 입은 인물이 오른손으로 성호를 그리며 왼손에는 투명한 수정구를 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관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바로 예수의 초상화로 알려진 살바토르 문디, 셀버토어 문디였습니다. 이 작품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제목처럼 묘한 표정과 독특한 화풍으로 인해 한 명의 거장,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불과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입찰 가격은 1억 8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돌파했으며 입찰자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3억 3,200만 달러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고 곧이어 3억 5천만 달러라는 금액이 제시되면서 가격은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결국 망치가 떨어지는 순간 낙찰가는 4억 5,030만 달러, 수수료 포함,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록하며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을 제치고 미술 경매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매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년 넘는 세월 동안 숨겨진 비밀과 논란으로 점철된 기나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기원은 1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리스티 경매의 고미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그림은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밀라노 공국을 정복한 직후 다빈치에게 의뢰된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다빈치의 활동 연도와 화풍을 바탕으로 한 추측인데 당시 밀라노 공작 부인이었던 이사벨라 데스테가 1504년 다빈치에게 성전에서 논쟁하는 어린 그리스도를 의뢰했으나 다빈치는 자신의 독창적인 스타일에 따라 성인 그리스도를 그려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 작품은 예수의 얼굴에 다빈치 특유의 스푸마토 기법, 즉 부드러운 음영을 적용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그의 대표작 모나리자와 유사한 매력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그림을 남자 모나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7세기에는 영국 왕 찰스 1세의 왕실 컬렉션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찰스 1세는 열정적인 회화 수집가로 유명했으며 그의 소장품 목록에 이 작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4세기 이상 이 그림은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그 행방은 오랜 세월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8년 이 그림은 놀랍게도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국의 컬렉터 리치몬드가 자신의 수집품을 소더비 경매에 내놓으면서였는데 당시 낙찰가는 놀랍게도 단돈 4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토록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을까요?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세기부터 5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컬렉터들의 손을 거치며 이른바 복원이라는 명목 아래 물감이 덧칠되고 훼손되었으며 예수의 얼굴은 긁히고 색감은 변질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은 경제 호황기로 접어들며 미술품 투기가 성행하던 시기였고 미술계에는 위작이 판을 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빈치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그림만 20점이 넘었으나 이들 모두 위작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살바토르 문디 역시 어설프게 다빈치의 화풍을 모방한 것처럼 보였고 당연히 위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으로 여겨지던 이 그림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다시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50년 후인 2005년 놀라운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세인트 찰스 갤러리 경매에서 이 그림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수집가 알렉산더 페리시와 고미술 전문가 로버트 사이먼은 단돈 1175달러, 우리 돈으로 약 97만 원에 이 그림을 구매했습니다. 그들은 예리한 안목으로 두껍게 덧칠된 물감 아래 숨겨진 명작의 흔적을 감지해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과 물감의 원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그림이 다빈치의 작품이거나 적어도 그의 제자가 그린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곧바로 뉴욕 대학의 최고 복원가 다이앤 드와이어 모데스티니가 복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아세톤을 사용해 두껍게 덧칠된 물감을 지층처럼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500년 만에 드러난 원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예수의 얼굴은 날카로운 도구로 깎여 울퉁불퉁했고 대부분의 그림은 페인트와 접착제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나무 패널은 벌레에 먹히고 낡아 복원 중 7조각으로 부서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데스티니와 패널 전문가 모니카 그리스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무 조각을 덧대고 다빈치 특유의 색감과 인물 묘사를 되살리기 위해 5년에 걸친 끈질긴 작업을 이어갔고 마침내 살바토르 문디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복원된 살바토르 문디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타이틀 아래 수많은 관객이 이 신비로운 예수 초상화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품은 큰 명성을 얻었으며 2013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7,500만 달러, 약 1천억 원의 스위스 딜러 이베스 보비에에게 판매되었습니다. 보비에는 이 그림을 러시아 수집가 드미트리 리볼로프에게 1억 2,750만 달러에 넘겼습니다. 이후 작품은 2017년까지 홍콩, 런던, 샌프란시스코, 뉴욕을 오가며 전시되었고 마침내 2017년 11월 15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가격에 익명의 구매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여정 뒤에는 끝없는 논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살바토르 문디가 다빈치의 작품으로 인정받자 이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복원가 모데스티니가 그림을 망쳐놓았다고 비판했는데 미술사학자 마틴 캠프는 가디언지를 통해 복구 전에 두 손가락이 모데스티니가 그린 것보다 훨씬 나았다고 주장하며 그림의 가치를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모데스티니 본인도 만약 이 그림이 다빈치의 것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다빈치의 그림일까요? 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작품의 진품 여부 자체를 의심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5세기 미술계에서는 정면을 바라보는 예수 초상화가 흔했고 십자가로 장식된 홀을 든 스타일이 유행했기 때문에 살바토르 문디는 이러한 대중적 요소를 결합한 작품으로 독창적인 스타일로 유명한 다빈치답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버트 사이먼조차 다빈치의 제자와 추종자들이 그린 사본과 변형이 최소 30점은 존재했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작품의 설계부터 완성까지 제자들이 주도하고 다빈치는 마지막 터치만 가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다빈치 전문가로 꼽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사학자 카르멘 밤바치는 2019년 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재발견에서 살바토르 문디는 다빈치의 수제자 볼트라피오가 그린 그림이며 마스터는 오른손, 왼손 소매, 수정구만 손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매튜 랜드러스, 독일 미술사학자 프랭크 졸러, 프라도 미술관의 사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림이 심하게 손상되어 광범위한 복원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원본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현재의 살바토르 문디에 적용된 스푸마토 기법은 다빈치의 스타일이 아니라 1520년대 그의 제자들의 화풍에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셋째, 예수의 오른손이 창백한 밀랍 느낌을 주며 다빈치의 세밀한 드로잉과 달리 손 모양과 휘장의 접힘이 투박하다는 점입니다. 미술사학자 자크 프랑크는 위치하게 잉태된 왼손, 이상하게 길고 야른 코, 단순화된 입, 어두운 모발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 작품이 다빈치의 수제자 살라이의 공동 작품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1525년 밀라노에서 발견된 살라이 사후 작품 목록에 살바토르 문디가 기록되어 있었고 적외선 검사에서 살라이 특유의 스케치 기술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살라이가 그린 구원자 그리스도의 초상과 이 작품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2020년 11월 또 다른 다빈치의 예수 그림이 발견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그림은 살바토르 문디와 달리 다빈치의 자화상처럼 배경의 3분의 1 지점에서 인물이 시작되며 모나리자와 유사하게 옆으로 비틀린 구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크리스티 측은 살바토르 문디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친필 작품이라고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매 전 남자 모나리자,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 비밀을 간직한 예수의 미소 같은 키워드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고 약 2만 7천 명이 작품을 관람했으며 뉴욕 주말에는 4,500명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로 인해 화제성을 위해 진품 여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낙찰자의 정체가 밝혀지자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구매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었는데 아랍권에서는 예술품 구매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예술이 자산 계급의 소유물이 되면 비과세 피난처에 숨겨져 대중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바토르 문디는 루브르 아부다비에 전시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빈 살만은 모나리자 옆에 이 작품을 전시해 남자 모나리자의 지위를 굳히려 했으나 루브르가 진위 논란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2017년 경매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 작품은 스위스 미술품 창고에 봉인되었거나 빈 살만의 거실 혹은 그의 슈퍼요트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만장자들 사이에서 슈퍼요트를 명작으로 꾸미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니 후자가 더 유력해 보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수백 km 규모의 초대형 전시 공간 와디 알파난을 건설 중이며 살바토르 문디가 여기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작품은 이미 4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귀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살바토르 문디는 다빈치의 손끝에서 탄생한 걸작일까요? 아니면 그의 제자들이 그린 대중예술에 불과할까요? 예수의 신비로운 미소처럼 그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